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의 하나인 이 춘주의 깊은 공달새에 와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숲속을 맨발로 걷고 그리고 건강한 점심을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둘러보고 책도 보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모든 삶이 하루의 삶이 이러면 매일 이렇게 반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걸으실 때 또 식사할 때 징소리를 들으셨죠? 그 징소리를 듣고 잠깐 멈춰 섰잖아요. 그래서 그 멈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지구상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상하는 시간에 또 걷기 명상하는 시간에 이렇게 징소리를 울렸던 데가 또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입니다. 그 플럼 빌리지는 세계 3대 생굴의 하나로 알려졌던 틱나탄 스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깊은 산속 공달샘은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우리 플럼 빌리지를 만드셨던 틱나탄 스님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걷기 명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걷기 명상. 그래서 그 플럼 빌리지에 들어오는 모든 참가자들을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같이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를 걷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한 발자국을 걷는 걸음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행복이다. 그런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틱나탄 스님과 그 같이 참가하신 참가자들은 전부 다 신발을 신고 계셨어요. 전부 다 운마나 공신이나 이런 거를 신고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폴란드에 있을 때부터 언젠가 내가 시간이 나면 한번 플로리다에 가서 틱나탄 스님께 맨발을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래서 걷기 명상은 신발을 벗고 하셔야 진정한 걷기 명상입니다. 그걸 내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죠. 83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플로리지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어려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를 떠나셔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셔서 한 8년을 고향에서 계시다가 이적하셨습니다. 평생을 명상하시고 평생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건강한 깨끗한 채소의 중심의 음식을 드시고 일체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왜 뇌출혈이라는 현대 문명병을 피할 수가 없으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시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기억에 남는 스님을 한 분 꼽으라고 그러면은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어요? 법정 스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분이에요. 조금은 까칠한 분이죠. 까칠한 분이지만은 항상 바로바로 하시고 단정하고 혼자서 산 속에서 무소유의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데 그분 역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연세, 정확하게 지금 연세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역시 항상 참선하시고, 그리고 간소한 삶을, 그리고 간소한 식사를, 그리고 항상 참선하시면서 깨끗한 삶을 사셨는데 왜 암이 걸렸느냐, 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암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 쓰러지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티나타 스님 역시, 법정 스님 역시 맞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분이 누구였어요? 고 이건희 회장님. 그분 처음에 미국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암을 암 수술하셨을 거예요. 암 수술하시고 또 들어오셔서 잘 계셨지만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 24시간 의사와 간호사들이 옆에서 포진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가셨지만 깨어나지 못하시고 6년간 식물인간으로 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셨어요. 한 말씀도 못하고 가셨어요. 자, 이 세 분의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더 많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달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세 분만 딱 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신발을 벗고 왼발로 걸어가는 그 환경은 김나탄 스님, 법정 스님 모두 다 산속에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신발을 안 벗었어요. 자, 고 이건희 회장님은 바닥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일가지제 정원에서 얼마든지 맨발로 걸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발로 걷기만 했더라면 지금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아까 두 스님 마찬가지, 이건희 회장님 마찬가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전철을 밟으시겠어요? 밟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신 거는 그분들만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신발을 신고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릴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받고 나았는데 또다시 암이 재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수십 회의 항암을 하고 그 항암 때문에 완전히 삶이 아닌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막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어요. 제가 2001년 폴란드에서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수개월을 잠을 못 자고 밤마다 무릎 침대맡에 꿇어앉아서 제가 종교는 안 믿지만 하늘이시여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사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그냥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가지수도 막 올라가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막 쓰러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당신이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서울에서 한 TV 프로그램이 왔어요.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다 전이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냥 퇴원하세요. 그 이분이 마침 집이 청계산 밑에 집이 있었어요. 이왕 죽을 거 청계산 가서 그냥 맨발로 걷다가 죽자.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청계산에 가서 매일 맨발로 걷고 맨발로 쉬고 놀고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난데 병원 가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그 TV 프로를 보는 순간 저 맨발 걷기에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건강의 비결이 있다. 제 집 뒤에는 그 당시에 900헥타르가 넘는 카바티 숲이라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매일 1시간, 2시간을 신발 신고 걸었지만 제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TV 프로그램을 본 다음 바로 그때가 2001년 4월달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신발을 벗고 숲으로 들어가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 신발 신고 걸을 때는 전혀 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거기에 있었어요. 주변에 풀과 나무들은 막 연출로 된 나뭇잎들로 싱그러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딱 느끼는 달팽이, 지렁이 그런 생명체들이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그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그날 2시간을 맨발로 걸었더니 그날 밤 집에 와가지고 꿀잠 잤습니다. 꿀잠. 맨발 걷기라는 게 이런 거. 몇 달간을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루 사이에 그래서 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을 맨발로 숙이고 걷고 출근하는 그 생활이 시작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틀 3일 지나면서 하루에 한 번도 화장실을 2번, 3번씩 간 2번, 3번 장활동이 편해지는 거예요. 변비 다 해결되고 맨발로 걷는 게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은 뭐라 그래 감기 든 사람이 치아만 가도
감기가 울마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감기 사람 죽이 끝이라고 써붙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맨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감기 사람이 지나가도 오도록 지나가요. 맨발로 걷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 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모든 불편함들이 다 해소되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치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치유되는가. 인터넷에 아무리 뒤적여봐도 한마디의 정보도 없어서 한마디. 그럼 이걸 세상에 어떻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걸 세상에 알려서 내가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는 이런 사실을, 이치를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 거기서 순간 새로운 어사이먼트가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이걸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숲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단상을 기록하고 제가 치유되는 이치를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처음 맨발로 걷는 죽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대전에 조은혜라는 기업주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다가 개족산에 황길을 까는 그런 큰 역사를 우리 조은혜 대장님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맨발 걷기가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때 우리 도 이사장님께서 여기 아침편지에 그 맨발로 걷는 죽음에 대해서 또 한마디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금융인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맨발로 걷게 제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 초대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의 저자 박동창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8년째입니다. 8년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청계산에 이주선 씨하고 저만 치유된 사례가 보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치유의 사례들이, 기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모산에서. 만성 두통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형 병원에서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은 잘 됐다는데 다시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19알, 20알까지 진통제를 먹어야 했던 분이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에 하늘도 진통제를 먹지 않았대요. 2달 만에 눈물의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10년간 병원을 다녔는데도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이 2달 안에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충수암이라는 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복강 내에 막 잉크를 뿌린 듯이 암세포가 번져나가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이걸 걷어낼 수도 없어요. 걷어낼 수도 없고. 그런 암 한우가 맨발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5개월 만에 암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반은 크기가 줄어들고 9개월 만에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재작년에 저 집사람 박성태 교수라는 분, 그분은 전국에 사는 3,000개를 등반가예요. 누구보다도 건강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74세에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형외과에 갔더니 9번, 10번 흉추가 완전히 썩어 있었고 검사 들어가니까 전립선암 PSA 지수가 935까지 의사가 이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따님이 맨발로 걸으라는 제 책을 사다 드리고 아버지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 책을 보고 맨발로 걷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집 뒤에 있는 금대산을 처음 2주간은 기어서 올라갔대. 기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어서 올라갔대. 2달 후에 병원을 갔더니 PSA 935가 0.358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내려. 거기다가 흉추 9번, 10번 새까맣던 흉추가 하얗게 깨끗하게 재생됐어요. 2달 만에 의사가 이건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치유됐어요. 그분 그렇게 치유되시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치유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치유사의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달에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미국의 한 건축가가 67세 건축가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내에 걷기도 힘드시고 가족도 알아보기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불치병. 내가 6개월 동안 가족도 못 알아보고 걷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스위스의 안락사 기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인 품에 안겨서 약을 먹고 죽었어. 말이 안락사지. 이거는 현대 사회가, 현대 국가가 살해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냐면 인천에 한 병원 이사장이신데 본인이 한의사신데 7년간 파킨슨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11개월 만에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한테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사장님, 지금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전부 다 불치병으로 가족들 완전히 엉망이 되고 지금 안락사로 스스로 생을 막아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치유되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십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동아일보 양종구 기자를 하고 같이 인천으로 내려가가지고 취재해서 그 다음 대서특필을 하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자, 그 이후에 지금 파킨슨병 8명이 치유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치매 환자로 한 분이 치유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알츠하이머 환자는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다. 언젠가는 치유됐다는 사실을 알려올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불치가 아니라 이겁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치유됩니다. 이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한학의 해수욕장을 갑니다. 왜? 최근에 28년간 스티브 퍼슨 신드롬이라는 이 인간 강직 증후군 뭐 이런 병이래요. 우리나라 1호 사례를 희귀병을 가지신 분이 28년간 걷지를 못하고 매일 집에서 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 회원들이 연결시켜가지고 한학에 지금 아미사 맨발 힐링하우스라는 힐링하우스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와서 일주일 걷고 처음에는 막 작대기로 옆에 누가 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작대기를 놓고 혼자서 걷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28년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혼자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누구 셀링이고 무슨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똑같은 증상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김광일 해설위원이 마지막 8면 아니 마지막 끝에서 이 옆에 거기다가 그 글을 썼어요. 그 강직 현상으로 이 가수가 가수네 가수. 셀리디온. 엘렌디온. 셀렌디온. 그 가수가 그 글에도 어떻게 써놨는 거 아니? 내가 기어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뭘 하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막 몸이 굳어가고 몸이 굳어가고 현대의학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똑같은 질병을 28년간 앓았던 사람이 지금 맨발로 치유가 됐거든요.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종국 기자한테 연락했어요. 양 기자님, 하나님으로 가십시다.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저 자꾸 맨발로 자꾸 보도하면 저 야단나죠. 벌써 그분이 학건을 아까 박성생 교수 건도 보도했지, 이강인 이사장 건도 보고했지, 제 맨발 관계된 것도 많이 했고, 또 파킨슨병으로 치유된 우리 박은경 씨 사진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어딥니까? 우리동도 그분이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맨발을 너무 하니까 위에서 너는 맨발로 자꾸 이 맨발을 세상에 알리고 못하냐? 그걸로부터 손해받는,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제하시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워낙 지금 엄중하니까 세계 유명 가수가 그 질적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기서는 그 병이 지금 치유된 거예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마 동아일보에 큰 기사가 나리라고 봅니다. 맨발은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누구 하나 내가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런 게 좋아졌다 이렇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나 다 기적의 주인공이다. 지금 아직까지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됐으면 앞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앞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질병이 안 나도 돼요. 질병이 안 나는 대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이뻐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얼굴만 반짝반짝하세요. 반짝반짝해. 맨발로 걸으시기 됩니다. 맨발로. 자,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잠깐 PPT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로 오늘 처음 걸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제법 계시네. 오늘 맨발로 처음 걸으시는 분들은 제가 폴란드에서 맨발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만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고두원 이사장님, 고영삼 우리 대표님 전부 다 우리 박수로 한번 앞으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긍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대로처럼 놓여 있습니다. 대로처럼. 맨발로 걸으시면 그 길은 대로가 됩니다. 대로가.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항상 옆길을 구불구불 돌아서 어디서 넘어지고 가서 병원 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늙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대모산이에요. 대모산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에요. 왜 축제의 날이겠어요? 접지가 잘 되기 때문에. 접지가 잘 됩니다. 자, 옆에 지구는
배터리라는 상징 그걸 달아놨어요. 지구는 배터리. 왜 배터리냐?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우리 우주는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이 우주의 이치가 놀라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식물들도 있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내가 다 연결돼야만, 하늘과 땅과 모든 동식물들이 연결돼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연결은 바로 땅을 통해서예요. 모든 식물들은, 나무들은 땅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물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전자가 막 올라가서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나무들은 한 그루도 병든 나무들이 없어요. 한 그루도 병든. 왜? 땅은 생명의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한 배터리,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야생의 동물들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땅을 밟고 있잖아요. 어떠한 동물이든 발바닥은 부들부들해요. 거북이도 마찬가지. 어떠한 동물들은 다 부들부들해요. 왜? 거북이 발바닥을 이 철갑으로 해놓지 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놨겠어요? 땅과 접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과 접지하기 위해서. 물의 물고기들 전부 다 벌떡벌떡해. 벌떡벌떡. 근데 고기가 어떻게 땅하고 접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접지할까요? 물은 전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서 물을 통해 가지고 생선, 고기들로 거기에 막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 생명의 자유전자, 이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어요.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민물 낚시하고 바닷물 낚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낚시를 가겠느냐? 민물 낚시 가시겠어요? 바닷물 낚시 가시겠어요? 전부 다 바다 낚시 가세요. 왜 바닷물 낚시를 가시죠? 손맛이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민물고기보다 바닷물고기가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민물은 염분이 하나도 없어요. 소금물은, 바닷물은 염분이 3.5%예요. 염분이 많다는 것은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해요. 땅속에서 전자가 훨씬 더 잘 통해가지고 바닷속에서는 바닷물 생성들은 펄떡펄떡한 거예요. 펄떡펄떡해.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모든 생명의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숲길 맨발 걷기는 답이 나옵니다. 이거 이래. 자, 이게 지금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는 위에 가로는 하늘이, 밑에 가로는 땅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하늘과 땅과 내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치예요. 신발을 신고 살면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걸어도 걷는 게 아니에요. 틱나탄 스님, 법정 스님 걷기 명상하셨지만 땅과의 접지가 차단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천지인 삼위일체의 이 이치를 모르셨기 때문에. 과거 노자는 인법지, 지법전, 천법도, 도법자연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과거 중국의 장자, 공자, 순자 이런 많은 성인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노자가 가장 오래 사셨대. 노자가 무려 100세까지 사셨대. 바로 인법지, 지법전, 인법지의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땅을 밟을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맨발로 걸으셨다 이런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치는 그래요. 이 말씀드리니까 우리 이어령 교수님 87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의 국보 같은 저 존재가, 저분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시면서 그 아름다운 그 명석한 글을 쓰셔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책하고 손으로 써가지고 교수님 마당에서 걸으세요. 마당에서 신발 벗으시고 땅과 접지하세요. 교수님도 임법지라고 분명히 기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땅과 접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땅을 밟으세요. 제가 찾아가서 직접 이 이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세요. 막 거기에 이어령 교수님의 그런 진정한 고결함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분은 분명히 기자에게는 임법지 이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확한 이치를 모르시고 가신 거예요. 모르시고.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아스팔트에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저렇게 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들판의 농부들도 저 싱그러운 생명의 땅에서 장화를 신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시골에 농촌 지도자들 강의하고 가가지고 한 50여 명 강의를 신안군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땅을 맨발로 밟고 농사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전부 다 이렇게.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에요. 국가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의학계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국가와 의학계는 이 이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은 땅 속에 전자가 올라오니까 전자가 결핍된 거예요. 전자가 결핍돼서 항산화, 혈액이석 작용 이런 모든 작용들을 잘못해요. 각종 만성질병에 질곡에 우리가 빠져있는 그 이치입니다. 자, 땅을 맨발로 밟고 걸으면은 세 가지 이론 체계가 있어요. 지압이론, 접지이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바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 이 세상에 없는 이론 체계.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걷는 건강 세상의 발원지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웃의 일본으로, 동남아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독일로 이렇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얼마 안 있어 우리 국민 전체가 맨발로 걷게 되고 전 세상, 전 인류가 맨발로 걷는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온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압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쉽게 발가락은 원리에 해당된다. 눈, 코, 귀, 입, 머리가 이게 전부 다 발가락에 해당해요. 발가락에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허리, 발 가운데는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뭐 이런 모든 장기들이 발, 허리에 다 지압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축은 골반 아래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압을 받으러 가면은 지압하시는 분이 20kg, 30kg 힘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폐가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요.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지압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은 숲에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가 그런 진료들이 무수히 놓여 있어요. 아까 우리 맨발로 걸었을 때 거기도 돌멩이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해요. 지압사는 특정 부위를 지압하지만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전 부위를
동시에 완벽하게 지압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지압 효과예요. 엄청난 지압 효과. 이 지압 효과를 통해서 모든 장기에 혈액순환이 왕성히 공급이 되면서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이 걸리질 않아요. 웬만한 병이 걸리질 않는다. 다음 접지론이에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실내에 있으면은 이 지금 막 전기장이 많아요. 전기장이 막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몸에 전압을 재면은 200mV, 300mV, 400mV 막 이래요. 산속에서 재면은 막 30mV, 40mV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실내에서 이런 전기 불 밑에서 있으면은 300, 400mV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모든 기계장치, 전기장치는 전부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땅과 연결시켜가지고 0V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어떠한 기계장치, 전자장치보다도 더 정밀한데 왜 어스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한마디도. 기계, 전자장치들은 다 어스 시키는데 그보다 더 정밀한 인체는 어스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계속. 특히 그 중에 심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서 계속 박동하는 거예요. 과전압이 흐르거나 자칫 문제가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멈춰요. 갑자기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정맥, 심장 박동기를 막 차고 다니잖아요. 땅과 적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발을 딱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니까 0V로 딱 떨어져요. 0V로. 그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땅을 밟으면 누구든지 전부 다 0V로 빠져요. 0V로. 0V로 된다는 것은 어스돼 있고 그때부터 모든 신체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낙뢰가 떨어지면은 수십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피뢰침을 타고 순식간으로 빠져들어요. 순식간으로 빠져. 그거나 마찬가지로 맨발로 걸으면은 0V로 딱 바뀌어요. 근데 0V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호버라는 전기 기술자가 발견했어요. 신발 신고 재니까 심지어 뭐 1500mV까지 막 나왔어요. 그 어싱이라는 책을 보면은.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니까 딱 0V. 이게 왜 이러지? 이분은 케이블 TV의 기술자였어요. 케이블 TV를 연결하면 처음에 막 지지직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선을 땅에다 딱 묻으니까 깨끗하게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탁 착안을 해가지고 땅속은 음전으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고 내 몸속에는 양전환을 띤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이 된다.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땅속에서 음전을 띤 자유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몸 안에 양전할 때 활성산소가 만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몸 안에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치유되고 그래서 고혈압이 내려가고 고혈당이 내려가고 각종 만성질환들이 치유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항산화 효과예요. 이게 우리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두산백과. 두산백과는 모든 만성질환은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성질환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까지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들에 걸리지 않으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없애주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두산백과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영양소를 먹으면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대한 나무 조카한테 너 학교에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준다고 그러더냐? 배운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암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러더냐? 암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걸 안 배워줘? 암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원자핵 세포에 원자핵이 있고 그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돌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의 한 짝을 뺏겨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는 전자가
불안정해져가지고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와야 되죠. 어디선가 전자를 가져와야 돼. 근데 그걸 못 가져오는 경우에 성환세포를 막 공격해서 막 뺏어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만성질환이 생기고 이런 각종 암, 노화, 심혈관 질환, 당뇨, 위염, 동맥경화 이 모든 질병들이 그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니까 땅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와서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주잖아요.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만성질환들이 치유돼요. 만성질환들이. 모든 만성질환들이 다 치유돼요. 모든 만성질환. 자, 이게 바로 항산화 효과예요. 거기다 더 나가서 항산화라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조직이 살아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조직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직이 항상 쌩쌩한 거예요.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고, 또는 중화되고, 조직이 쌩쌩하니까 늙지를 않아요. 항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자,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골격근 25.7에서 26.1kg로 늘었고 4주간의 왼발 걷기 결과는 놀라웠다. 이 정도를 했습니다. 권순주 씨는 체지방량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늘어나면서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보였다. 변화가 없던 당화혈색소 역시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 정순주 씨 역시 체지방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성질환 수치 또한 크게 줄었다. 면역세포라 불리는 NK세포 활성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문열 씨는 걱정했던 중성질환 수치가 크게 감소했으며 높았던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NK세포 활성도는 30배가 늘어났다. 연발력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디 프로파일이 좋아지면서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쫓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NK세포라든가 항산화 능력이 좋아진 걸로 봐서 하하 면역 능력 또한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체지방량이 41에 38, 25.2에서 22.5, 31.4에서 29.9, 세 사람이 전부 다 내려갔어요. 이 이야기는 맨발로 걸으시면은 대부분 몇 달 안에 3kg, 4kg씩 빠집니다. 체지방량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3에서 6.2, 7.4에서 7.2, 6.2에서 5.3까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말하면은 맨발로 걸으시면 당뇨가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자, 거기다가 총 콜레스테롤 366에서 152, 여기서는 170에서 153으로 나왔어요. 고지혈이 치유된다는 이야기. 맨발로 걸으시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다 치유된다. 자, 거기다가 NK세포가 221에서 2000 이상, 40 이하에서 1150, 30배. 이건 원래 2000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괜찮고요. NK세포라는 게 뭐예요? 내추럴 킬링 세포잖아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암이 치유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 앞으로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암이 예방되고 가지고 있는 암은 치유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걸 우리 맨발로 걷기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항산화 효과를 가지시면은 모든
암으로부터 그런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천연의 혈액이성 효과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접지 전에, 맨발 걷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포가 이렇게 막 찐득찐득하게 들어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한 지 40분 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의사예요. 자, 환자가 왔는데 혈액을 뽑아가지고 슬라이드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당연히 신발 신고 사시는 분이죠. 자, 혈액의 세포들이 막 이렇게 끈적끈적 들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혈액이 천천히 흘러요. 빠르게 흐르질 않아요. 막 끈적끈적하니까. 맨발로 군 신발 신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 자, 이분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간호사하고 10분간 땅을 밟게 했어요. 자, 10분 후에 자, 10분 동안 맨발로 걸었더니 이렇게 늘어섰어요. 깨끗하게. 막 혈액의 흐름도 빠르잖아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혈류의 속도가. 자, 10분간의 맨발 접지의 혈액이 이만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자, 이 혈액 이성 효과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항산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혈액 이성 효과를 통해 가지고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혈전이 안 생겨요. 혈전이 안 생기니까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건희 회장님과 같은 그런 위험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맨발로 걸으시면. 자, 거기다가 혈류의 속도가 막 빨라지잖아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모든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오니까 모든 조직과 세포가 쌩쌩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신 분들 모낭세포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니까 머리가 빠졌던 분들이 발모하게 새로운 머리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여성분들 막 나이 들어가면은 검버섯이 막 얼굴에 막 생기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검버섯이 툭툭 떨어진다. 툭툭 떨어져. 네. 그리고 자글자글하던 주름살이 마치 다리미로 다린 듯이 그렇게 다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늙질 않는 거예요. 늙질 않아. 늙질 않아. 네.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싶죠? 지금 뭐 대부분 맨발로 걸으셔가지고 다 깨끗하신 것 같아요. 이 맨발로 걷는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는 뭐 엄청난 겁니다. 자, 임상 논문에 보면은 40분 동안에, 2시간 동안에 혈액의 점성이 평균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빨라져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모세혈관 제대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수족냉증이 있던 사람들이 한두 달 사이에 손발이 막 뜨끈뜨끈하게 바뀌어져요. 뜨끈뜨끈하게 바뀌어져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당연히 막 얼굴과 여성분들은 얼굴에 막 그 세포가 막 쌩쌩하게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얼굴들이 막 이뻐져요. 막 이뻐져. 젊어지고 막 이뻐집니다. 자, 천연의 혈액이성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ATP가 생성돼.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려면은 가솔린이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 돼. 그럼 평소에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시키느냐? 우리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가 일부 항산화 효과를 하고 일부 혈액이성 효과를 하고 일부 ATP 생성 효과를,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전자를 공급해서 거기서 ATP를 생성해. 근데 우리가 채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점심 먹은 여기 깊은산속 옹달샘의 식사는 다 채식이잖아요. 전자의 덩어리들이에요. 전자의 덩어리들. 그 전자를 우리가 먹고 거기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해. 에너지가 항상 부족해.
근데 땅을 밟으면은 땅 속에서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와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에다가 전자를 막 계속 공급해. 계속 공급하니까 거기서 ATP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힘이 막 펄펄 나는 거예요. 신발 신고 4시간, 5시간 등산을 하고 오면 집에 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 그러나 맨발로 신발을 벗고 등산 4시간, 5시간 등산하시면은 집에 와서 여성분들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바로 ATP가 막 생깁니다. 힘이 막 펄펄 나네, 힘이 펄펄. 자, 아까 항산화 효과로 우리는 모든 조직이 항상 쌩쌩해. 혈액이성 효과로 계속 영양소 공급해. 막 혈류가 막 빨리 돌고, ATP 생성 효과로 막 힘이 막 펄펄 나요. 그러니까 안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늙어. 우리 모두는 앞으로 맨발로 걸으시면은 병들지 않고, 약 안 먹어도 되고, 영양제 안 먹어도 되고, 병원 신세 안 져도 되고, 살아있는 동안 깨끗하게 살다가 어느 날 술을 다하면은 마치 동백꽃이 절정에서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맨발 걷기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예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마중물님인데요. 작년에 자기가 1년 전 사진이라고 이걸 올렸어요. 얼굴이 막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여기 막 검버섯이 막 피었어요. 자, 그런데 1년 후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1년 후 내 모습. 검버섯이 다 없어지고 주름살이 다 펴졌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실체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두는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다음. 이분은 방금 이 마중물님의 아드님이세요. 40대 후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맨발로 걷자고 그래가지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 대모산에 올라온 분 중에 머리가 막 커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이 사진을 내가 하나 찍어 놓을게요. 그 사진을 찍고 제가 전화번호 주세요. 그 전화번호 이제 보내드려요. 3개월 있다가 보니까 여기가 막 시꺼매.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또 찍어서 보여주니까 이거 진짜네요. 자, 그런데 겨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을에 한 3개월을 그렇게 걸었는데 겨울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겨울 동안 안 걸었어요. 2월 달인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휑한 거예요, 또.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맨발 하면은 발모되고, 맨발 안 하면 탈모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맨발 하시면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되기 때문에 불안, 초조, 과민 현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숙면하게 되고요. 12명 중 9명이 막 힘이 펄펄 난다고 그러고, 불안, 초조, 과민 현상이 완화되고, 여성분들 6명 중 5명은 생리전 열감, 생리통이 현저히 완화된다고 그랬어요. 실제 우리 대모산의 코로나 시대에 대모산에 온 젊은 여성들, 어머니하고 또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분들 처음에는 생리열이 시커멓다고 그랬어요. 근데 맨발로 한 달, 2달 걷고 나니까 생리열이 연분홍빛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연분홍빛으로. 배란길도 정확하게 바뀌고, 남자들은 남성의 정액 생산량이 늘어나고 정자의 활동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아기를 못 가졌던 젊은 부부가 4번이나 시술을 받았는데도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부부가 맨발로 걸어가지고 어느 날 저는 그 부부가 불임 부부, 난임 부부인지 몰랐어요. 우리 단톡방에 회장님 덕분에 저희들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애기 나가지고 벌써 돌 지났어요. 돌 지났어요. 그때 세상이 동시에 그런 임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난임 부부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맨발로 걷게 하셔야 돼요. 맨발로 걷게 하시면은 백발백중입니다. 자, 사실 이 코르티솔 분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우리 현대인의 가장 문제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완화돼. 맨발로 걸으시면 스트레스 완화되고, 항상 편안한 마음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짜증났는데, 맨발로 걸으니까 자꾸 사랑스러워진다. 자꾸 사랑스러워진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염증, 통증이 치유되고, 아까 설명됐으니까 이거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임상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맨발로 걸으시면 다 접지돼가지고, 심지어 염증 바리케이트가, 신발 신는 사람, 미스터 슈즈는 염증 바리케이트가 생겨가지고, 다른 외부에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지만은 스스로 치유하는 재생세포,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가지고, 만성염증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스터 베어풋, 맨발로 걷는 사람은 염증 바리케이트가 안 생겨서 재생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빨리빨리 치유시킨다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실제 당뇨병 여성 환자가 8개월간 상처가 아물질 않았어요. 당뇨 있는 사람들 맨발로 걷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잘못하면은 상처가 나가지고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위협해요. 그런데 접지하니까 1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이렇게 딱지가 앉았어요. 제가 시간은 없지만 당뇨에 대해서 당뇨, 혈당량이 높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네. 혈당량. 그래도 맨발 하시니까 많지 않네요. 자, 당뇨의 경우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에서 베타세포를 파괴해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맨발로 땅을 밟지 않기나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베타세포를 파괴시켰어요. 맨발로 걸으시면 베타세포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제1형 당뇨도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습니다. 아직 보고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조만간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2형 당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형 당뇨예요. 제2형 당뇨는 뭐냐면은 인슐린이 생성돼가지고 그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으로 포도당을 문을 열고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산소하고 타가지고 ATP가 생성돼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문을 밀어넣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자장치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가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다 전자가 고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 밀어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까? 이걸 질문하면 그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땅으로부터 전자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문을 막 팍팍 밀어젖히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 포도당을 그 안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타서 ATP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혈당량이 줄어들고 당뇨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까 KBS 생로병사에서 세 사람 전부 다 당화혈색소가 한 달 만에 다 내려갔잖아요. 바로 그 이치. 치유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해소된다. 맨발로 걸으시면 웬만한 통증들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면역계가 정상. 자,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체에 면역계를 장착시켜놨어요.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땅을 밟아야 돼. 땅을 밟고 살아야 땅속에 전자를 받아가지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해.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조물주는 우리를 설계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전부 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돼 있어요. 전자가 고갈돼 있어요. 면역계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한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오거나 감염병 X가 오면은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걸어야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자, 면역계 정상 작동을 위해서 땅을 밟아야 되고요. 지금 임상 논문에서 보면은 7시간 접지시켰더니 면역 글로불린 대표적인 감마 글로불린을 0에서부터 0.011로 올려놨어요. 알부민 수치를 0에서 0.4 이상으로 올려놨어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그런 내용입니다. 면역계가 강화된다. 면역력이 강화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데서 더 나가서 심할 경우에는 정신을 잃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막아내라고 만든 면역계가 자기 세포가 적인 줄 알고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막 섬유근육통, 루푸스병, 베체트병 이런 병들이 무서운 자가 면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해요. 자기 세포를. 맨발로 걸으시면 2달, 석 달 안에 깨끗이 낫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준욱은 10살짜리 준욱은이 얼굴이 시뻘갰어요. 집이 어디냐? 일산에. 너 혹시 맨발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이래. 잘 됐어. 넌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마당에서 그냥 맨발로 뛰어놀아. 1달 반 후에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리가 막 시뻘갰어요. 이거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양 한 달 전에 함양에 가가지고 지국초등학교에서 강의했는데 11살짜리 현성군이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너 한 달간 내가 한 달 있다가 여기 다시 다른 강의 때문에 내려오는데 무조건 너 맨발로 해. 학교에서 맨발하고 집에 가서 집에 마당에서 맨발로 뛰어놀아. 한 달 후 며칠 전에 내려갔더니 깨끗해졌어요. 아토피가 다 나은 거예요. 그 11살짜리가 선생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해요. 전에는 초콜릿을 먹으면 막 아토피가 막 다음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어제 제가 초콜릿을 먹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선생님이 저에게 희망의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자, 양파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땅과 접지되어 있는 양파는 깨끗하게 썩지 않는데 땅과 접지되지 않는 양파는 3주 만에 완전히 썩어서 퍽 하고 썩어버렸어요. 우유를 접지시켰더니 접지 안 된 우유는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버렸어요. 막 냄새가 고약해요. 땅과 접지시킨 우유는 노랗게 이틀째부터 노란 막이 생기면서 발효되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가 향기로워요. 자, 여러분들 부패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발효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발효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발효된 삶을. 그러려면은 맨발을 걸으셔야 돼요.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맨발로 걸으시면 부패하지 않고 발효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금붕어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금붕어도 마찬가지. 접지 안 된 금붕어는 일부러 5일간 먹이를 안 줬어요. 그 접지 안 된 금붕어는 배설을 안 해요. 당연히 먹이 안 주는데 배설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접지된 금붕어는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이틀 차부터 시커먼 숙변들을 막 계속 쏟아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맨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한 번 간다고 화장실을 2번, 3번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숙변이 막 쏟아져요. 금붕어 똑같아. 자, 5일 동안 먹이를 안 주고 5일 후에 먹이를 주니까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와서 먹이를 먹지도 못해요. 힘이 쇠잔해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팍 와서 먹어요. 팍 와서 먹어요. 먹이를 안 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곰이나 뱀이나 동면하잖아요.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안 먹고도. 그거를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까 이주영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고무나무 실험인데요. 자, 똑같은 고무나무를 사왔는데 27개월, 지금 3년 정도 바뀌었어요. 접지 안 된 금붕어는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접지된 고무나무는 막 왕성하게 컸습니다. 지금 이 나무 둥글 자체가 이 지름이 1.4cm, 이거는 1.75cm. 지금은 3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커졌어요.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바뀌면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거예요. 땅을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사시면은 접지된 고무나무와 똑같이 건강한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삐쩍 마르고 병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바닥 아치 빨리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 아치가 우리 이 아치가 있잖아요.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이 아치가 엄청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신으면은 여기에 깔창이 있어요. 신발은 밑창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고 깔창은 아치의 작용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치가 차단되니까 스프링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를 막 걸으면은 탁탁탁 하고 걸으면은 충격이 막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고관절, 척추관 협착증, 경추 통증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압축됐다, 이완됐다 이 스프링 작용을 하면서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져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니까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고관절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다 해소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소돼요. 아치의 스프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치의 우리 이 발등에는 대동맥이 흘러요. 대동맥이 맨발로 걸으시면은 스프링 작용을 하면서 혈액을 펌핑해주는 거예요. 혈액을 펌핑해주니까 심장 하나만 가지고 전 혈관에, 전 몸에 혈액을 돌리기 역부족이에요. 맨발로 걸으면은 밑에서부터 막 펌핑해서 퍼올려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제2의 심장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치가 정자세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 발가락이 쫙쫙 벌어져요. 근데 신발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신발볼에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사는 삶은 마치 강시처럼 사는 거예요. 강시처럼.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이게 쫙쫙 벌어지면서 꼭새 작용을 하고 이걸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근골격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동시에 혈액순환이 머리끝까지 흐르면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까지 다 예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론 체계 지압이론, 접지이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맨발 걷는 7가지 걸음 형태는 여러분들 대모산에 한번 오시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의 맨발이 의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 치유됐고요. 말기 전립선암 치유됐고요. 박성태 교수 이거 다 치유됐습니다. 이분 처음에 청계산 맨발 치유됐고요. 말기 자궁 육종암, 간암, 담도암, 간암, 폐암, 고혈당, 갑상선, 이 혈액암 다 치유됐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심방세동, 뇌졸중, 반신마비도 치유됐어요. 뇌졸중 남편 손을 잡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사람을 무조건 맨발로 걸으시라. 신발 벗어라. 마침 제 집 옆에, 옆 동네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3주차부터 이게 막 손방맹이 같았는데 3주차부터 힘이 팍팍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달, 2달 지나면서 왼뺨, 왼목, 왼팔, 왼다리까지 순차적으로 마비가 풀려내는 거예요. 마비가 풀려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3년 됐는데 뒤에서 걸어가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마비됐던 사람인가를 모를 정도로 정상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반신 마비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중풍 오신 분들. 맨발로 걷게 하셔야 돼요. 맨발로. 자, 뇌수술 아까 이야기했고, 허혈성 뇌졸중, 이명증, 신장염, 이분 사례 한번 볼게요. 2019년 8월에 신장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폐물을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막 몸이 막 퉁퉁했어요. 막 작대기를 2개를 짚고 올라왔어요. 근데 2.5개월 후에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 다 치유되고, 심지어 골프 비거리도 막 엄청나게 납니다. 예. 그리고 이 퍼팅도 막 엄청나게 잘 돼요. 퍼팅도 엄청.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맨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증언했어요. 왜? 맨발, 골프할 때 힘 빼라고 그러죠. 힘 빼라. 힘 빼. 힘을 맨발 하시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정되고, 이게 쫙 완화되기 때문에,
그냥 툭툭 치게 되면 비거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퍼팅 잘 되고, 심지어 당구도 적중률이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당구도. 이 사이클 선수들 마찬가지고요. 이 혹시 우리 스포츠 선수들 중에 특히 기록을 다루는 선수들은 반드시 맨발로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실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맨발 걷기 유의사항은 항상 준비 운동 하시고요. 그리고 1m, 2m 앞을 주시하시고, 이건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위험물이 있으면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8년간 저희 대모산에서 맨발했지만은 한 사람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길 바퀴나 풀서프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사람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면 안전하다. 그리고 파상품은 예방접종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받으면 10년간 가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돼요. 10년간 가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각질 제거하시고 보습제 바르시고 이러면은 건강한 완전히 발바닥이 찰고무처럼 그렇게 건강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질문. 예. 겨울에 추울 때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저희가 처음에 한 2, 3년간은 겨울에 그냥 안 했어요. 방학하고 이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았던 사람이 겨울에 안 하니까 다시 또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학과 동시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 이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열심히 맨발을 걷고 치유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치유의 영웅으로 포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톡방에 인증샷 올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겨울 동안 막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양말, 뭐 수면 양말 이런 거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 양말 신으시면 웬만한 추위는 넘어갈 수 있고요. 더 추워지면은 발등에다가 발등팩 이런 핫팩도 붙이시고 그리고 털신 같은 거 밑창 잘라가지고 털신 거 신으시고 뭐 이런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나 단톡방에 안 들어와 들어오시면은 그런 방법들을 다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막 이러니까 건강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아까 사례에 보니까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아진 분이 있더라고요. 사례에 보니까. 높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날카로우시네. 저는 못 봤는데. 아니, 높아진 사례가. 근데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하루에? 자, 이거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 하루 3끼 식사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하루 3번 맨발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왜냐? 우리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혈액은 끊임없이 끈적끈적해지고 ATP는 계속 방전되고 수시로 그거를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3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한 번에 최소 아까 10분만 해도 혈액이 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10분 급속 충전 많이 해요. 잠깐 시간 없을 때는 10분이라도 하시라.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할 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걸 3번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팔자 고치셨어요? 네. 팔자 고치십시오. 네. 정말 이게 과학이기도 하고 만병통치이기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박종창 회장님께 다시 한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 책방에 우리 회장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사서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로써 오늘 맨발 걷기 하루 영상회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의 큰 도전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희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맨발 걷기를 지금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하투마일이라는 말은 손을 댄다는 뜻이에요. 손을 대니까
12년 혈병에 걸린 여인이 낫고 눈 뜬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렸다. 그 예수님이 손을 댔다. 이게 히라보 하키마입니다. 거기서 영감 받아서 하키마이 체조, 하키마이 어싱, 춤도 추고 또 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싱 접지 이 부분을 또 우리 명상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세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약발 떨어진다고. 약발 떨어지니까 또 오시고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침에 열심히 보시고 후원하실 분들도 후원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